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테스트 하느라고 좀, 예, 예, 작품이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의는, 사례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어, 이 사례가 아니고, 공유 다시 중지하고, 어, 얘가, 이 사례네요. 자, 어떤 분이 전화로 상담할 건입니다. 전화로 부동산 스님이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소개가 들어올 건인데 부동산 매매가 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그 시점이 9월 20일 오전 9시 36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오주를 취해봤더니 갑진, 계유, 정해, 을사, 비묘 이렇게 오주가 세워졌습니다. 뭐 이거 갑진 뭐 계유 정에는 우리가 만세력이 나오고 또 보면 나오니까 근데 일주가 정해 일주에서 정해 그럼 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문자가 지금 현재 누구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느냐 하면 해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해 속에 임 있죠, 임. 임하고 정임 한목이 돼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마도 그분이 자식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출해 볼 때 자식 문제로 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월로 봤더니 월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편간으로 자식성이 됩니다. 그러니 최근에 자식이 유위 있다, 유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살필 때에, 음, 이 정관에 있는 개수인 아들, 아들의 입장을 살피려면 자기가 어디에 위치에 앉아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요런 공부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개수 아들은 어디 위에 앉아 있어? 아들 중심에 볼 때에 자기한테는 아니, 편인의, 편인적인 그 위에 앉아 있죠. 그러면 편인의 무르상은 대개 보면, 만일에 이 개수가 편인이고 하자문서라는 게 해당됩니다. 하자문서.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아버지는 자기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버지 좀 뭘 하나 처리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저 갖고 있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땅이나 봐야겠다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내가 유출해 볼 때, 최소한도 자식의 어떤 그가 좀, 경제적인 어떤 뭐, 혹도 잘못되면 집을 또 산다든지,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집을 살라고 그랬다면 유금이 아니고 또 조금 다른 자 그런 길을 대야 되는데, 어쨌든 개수는 유금을 갖고 있으니까, 뭐, 집 문제이면은 또 무슨 문제입니까? 그, 어떤 자기 사업 문제 등등 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 개수의 입장에서 볼 때 개수고 일간으로 놓고 개수를 일간을 본다면은, 이때는 해, 유, 진이 전부 다 진도 유진 합금됐죠. 그러면 해도 어차피 보면 이 개수를 볼 때 급제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금수 기운이 강해졌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돈이 많다 적다. 돈이 적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인성이 많고 인비가 강해지면 돈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적은데 자기한테 돈은 왜 아버지가 돈이야. 지금 그렇죠? 네, 한, 편대잖아. 이 개수 일강을 한다면 이 정대가 아버지가 돈인 거야.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늘 보면 일간 중심으로 이렇게 살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간과 옆에 있는 것이 육친 관계를 보면 그 육친을 중심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인다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육친 관계 오늘 공부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어디였어요? 돈이야, 아버지가 물주야. 알겠죠? 예,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물주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매우 힘든다 이거. 그쵸? 힘든다 말. 스트레스란 말. 그게 지금 최근에 막 엄청나게 정맥중 받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래도 자식의 어떤 뜻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4살 되는 사람이 큰 돈이 필요 없다는 사실은요. 자식 문제야, 틀림없지. 근데 차마 이제 그분이 스님한테 그런 얘기까지 안 하고 그냥 좀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해요. 땅 팔게 해달라는데 스님한테 해달라는 뭘 부탁했겠어요? 기도. 땅 달라는 내가 무슨 저기 부동산 업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스님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기도가 뜨는지 안 뜨는지 봤는데 자 기도는 정화로 볼 때는 기도가 뭐예요? 인수. 인성이 돼야 되죠. 기도. 인성이 뭐에 와 있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을목이 와 있고 그쵸? 밑에는 또 사화가 와 있고 이게 옛날에는 나의 힘을 빼는 것들이 있었던데 이 시분에는 다행히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인성이 이렇게 정인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물상은 어쨌든 간에 기도 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은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내가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도 좀 예, 자기 지인이라고 부동산을 좀 하고 싶고 냈더니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상담이 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상담이 오려고 하면은 그럼 그 전에 내가 통화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뭐 성취를 했기 때문에 또 부탁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견자의 그분도 옛날에 우리 한번 봤는데 그분도 야, 빌딩이 있는데 빌딩에 3층과 1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대개 보면 와 1층, 3층이 이 정도 중요하지만 1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빌딩. 그 나가야 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1층이 나가는데 뭐 도대체 사람이 안 오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또 그 스님 나름대로 이제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쩐 편인지 그 기도 중에 보통 20일을 하거든요. 20일 중에 이제 나간 거야. 저기 이제 뭐랍니까 그 전세가 나가는 거야. 큰게 나간 거야. 그리고 3층이 안 나간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3층도 결국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를 보고 또 매각이라든 이걸 한 분들은 어 그게 어쨌든 간에 좀 효험이 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효험이 있고 안 있고는 이제 그 사람 믿음의 문제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속에 들어 이번에도 그렇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선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가르치는 입장이고 내가 또 이 보주를 또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다. 소위 말하면 기도빨이 박혔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참 가져와서. 자, 월간 개수는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라는 걸 편간이죠. 편간으로서 월간 개수는 스트레스에 해당되고 자식에 해당되고 자식은 자식은 문제 자식은 무슨 문제가 있 자식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잠깐 말한 대로 편인적인 문제 있죠. 근데 다시 자식을 연으로 싹 돌려보면 자식의 문제가 있어. 또 감목이 있죠. 묘하게 자기 아들은 자기 손자 문제가 또 앞뒤니 뭘 타고 있어요. 백골 타고 있잖아요. 그 여기 묘하게 이제 아들 문제, 손자 문제 연결돼요. 이 사람 볼 때. 알겠죠? 자,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에, 이 정인도 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개수 입장에서 볼 때는 상관이다 말이에요. 자식 문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자 자기의 부모 입장도 되지만 손자 입장도 되죠. 이렇게 육친 관계가 이렇게 벌어진다. 아무튼
아들 문제인데, 이 정화 입장에서는, 아들이, 손자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조금 좋은 희사겠다, 희사. 좋은 일, 좋은 일이겠다. 또, 개수 입장에서 보면 해가 유와 진이 있어가지고 개수를 일관을 놓는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수가 많잖아요. 근데 목으로 돌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 손자 때문에 돈이 드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는 손자가 뭔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못 해주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예, 확정된 내용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보는데, 단순하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님, 땅 팔아주시오. 땅 팔아 기도도 해달라는데, 내가 꼭 물어보면 되겠나요? 안 됩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공부 차원에서 이게 본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아들 주거 문제를 본다면은, 주거 문제도 가능하고, 집을 사는 문제는 이것도 가능.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오주를 딱 훑어보니까, 내 중심에 해가 있죠. 근데, 우리 분주가 우리 나는 암시고, 모든 그걸, 에, 조짐을 뜻하잖아요. 그게 묘가 딱 뜻잖아요. 근데 묘하면 뭐가 뜻하면 보입니까? 미가 보이잖아. 그쵸? 그럼 해묘미 삼합에 묘수가 있다. 묘수. 해결점이 있다. 자, 해묘에 묘가 있다? 미가 묘수가 있다. 그럼 다시 우리 밑으로 쭉 우리가 그거 봅니다. 여기 기장수를 봤더니 미가 해결점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이런 이제 게 가능합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미, 양띠나 아니면은 방향을 보면 어느 방향이 좋겠어요? 미 방향. 나, 미 방향은 서남이 서남. 네. 오케이? 서남 방향에 뭘 찾아가요?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 혹시 띠가 물어보고 양도 좋겠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왕이면 같은 어떤 거라도 그분이 합의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열심히 이게 봐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재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서 보기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글자가 해와 묘가 딱 분지 있을 때 해묘미 미가 좋겠다는 게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기장수를 봤더니 미가 해결 문제다. 그러면 괜찮네. 이제 미로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미로 나오는 방향이 뭐 양띠 상대가 양띠일 수도 있고 부동산 업자가 방향도 그렇고 이것도 한번 쭉 한번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접 아들 문제로 할 때는 아들은 사회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충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분리. 예. 원래 비견급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인데 차를 해오면 사회충 맞으면은 분리의 기운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입장에서 유진학급됐죠. 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운이 있는데 다시 그냥 역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문제 생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개수는 힘을 써서 간목을 도와주잖아요. 자기 아들 딸이나 아들 아니면 딸이다. 간목은 아들 아니면 딸이겠죠. 근데 그 간목은 균을 지금 뭔가 진후에 짓고 있잖아. 그게 결론적으로 땅은 누가 사는 거예요? 손자가 사는 격이 된다. 그쵸? 이렇게 길게 보면은 손자 꼭 땅이 됐든 돈이 됐든 간모 입장에서는 진토가 돈이잖아. 그죠? 돈이 됐든 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식 문제인데 자식이 돈을 달라 그랬는데 그 자식 입장에서는 또 그 자식과 관련된 돈이겠구나. 이런 것도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땅을 처분하여 자식을 위하여 자금 마련하고자 했고 분지 묘가 있다는 말은 조짐이 있고 기도의 물상이 떠버렸다. 희한하게 요때 하필이면 전화가 왔더라 그겁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우리가 그것이 과학적으로 뭐 근거가 있나 없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부적을 있잖아요. 부적. 부적을 사실은 부적이라는 건 원래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옛날에 그 왕이, 중국의 왕이, 어, 이 시찰을 나갔는데, 소문이 보면 그 집에 항상 집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집이 있는데, 굉장하게 활발하게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걸 듣고, 이제 임금이 변복을 해가지고, 변복. 현장을 내가 간 거야.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 집안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래, 만인들이 왕래하는 거야. 무수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돈이 되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객방 하나 얻어갖고, 임금이 변복을 해가지고, 그 주인하고, 이제 말하자면 밤에 술을 한잔 하면서 물어본 거야. 당신 어떻게 해서 이런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한 얘기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 피죽도 머물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어떤 노인이, 아, 이 신소가 좋은 노인이 왔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 정말로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와서 하루 묵고 가겠다길래 전부 대접을 해가지고 모시고, 그래도 자기들이 먹는 거라도 뭐 남은 거라도 참, 미영죽이라도 해가지고 저희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기 먹을 거 양식이야. 근데도 그걸 내가 드리는, 그랬더니 그분이 잘 자시고 아침에 딱 나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어떻게 힘들게 사는 건 모르겠네. 내가 그래 하나 당책을 주기 샀으면 이 종이에다가 흰 종이 글자를 4개를 써주는 거라. 그래서 벽에 동서남북을 붙이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동서남북 붙이고 났는데, 응? 하루는 그 다음에 새해가 바뀌가 보면 이제 뭐 곡식을 심으려고 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이제 앞에 밭에 이렇게 패니까 해서 이런 이상한 돌멩이 같은 게 있어가 막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 봤더니 속에 금이 들고, 옛날에 누가 뭐 전쟁하다 도망가면서 땅에 파묻어 놨는데 이제 뭐 죽어버리고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건부치에 나서 얼마나 좋아. 근데 건부치를 가져갔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들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그, 그 신고를 했어. 원님한테. 그랬더니 신고했더니 원님이 너무 대단하잖아. 그래서 너는 내가 그 임금한테 내가 다시 올릴 테니까 너는 나중에 그래서 임금이 일부를 갖다가 다 준, 그러니까 네가 살아. 그래가지고 장사집을 제가 요새 옛날 주막하고 막 이런 게 사람하고 하는데 어디가 여강겸을 그걸 했더니 사람들이 쿵처럼 몰려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했더니 그날 저녁에 임금이 탄식을 하면서 그러냐고. 그럼 그 글자 좀 보자고. 그럼 뭐 몇세 같으면 이제 우리 그때 뭐 사진 찍었겠지. 그래서 그 글자를 딱 전부 다 적어가지고 어, 관리 백관들 불러가지고 자 이걸 이제 그려가지고 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불러가 다 나눠주라고. 그게 부적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부적은 원래 파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 힘든 사람 있잖아요. 교육을 하는 힘으로 처음 만들었대요. 그게 아주 부적의 역사를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믿으면 대단한 자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에도 이랑 요새 보면 직접 쓰는 것도 있지만 파는 것도 있어요. 뭐 팔든 부시든 간에 그거를 갖다가 그냥 주지는 않고 항상 다시 이름을 쓰죠. 그분들 이름을 써줘가지고 소원 족거려가지고 꼭 기도를 올려요. 항상 일주일 딱 기도 올리는데 기도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도 기도한 것도 증명이 되고 그 사람도 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이면 뭐 100%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원리가 있고 기도 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정의 원리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부정의 뭐 힘이 있나 어쩌나 물어보면
여기 믿는 분들한테는 또 믿다 가세요. 믿지 않으면 뭐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남자분에 대해서 한번 그 사주를 봤어요. 봤더니 자, 신묘, 경자, 병신, 기해 이렇게 됐어요. 영화로 볼 때 여러분들 할아버지 까는 게 뭐예요? 네. 편지를 깔았죠. 네. 그쵸? 그리고 그 월간에 편지가 떴잖아요. 그리고 또 연애도 정제가 있다. 그러면 정제, 변제, 변제는 이분은 어찌 보면 재성이 많죠. 그리고 밑에도 봤더니 아니 또 정관과 병관이 또 있잖아요. 대관이 많은 사람. 신영. 재간이 많은 사람은 신령하지요. 근데 병나는 혼자잖아. 병나는 혼자인데 재간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어깨 힘이 무겁겠지. 그래서 열심히 살기는 사람, 이런 분들은 무슨 운을 만나야 돼요? 인성운과 비급운을 만나요. 인비부를 만나면 잘 사는데, 만약에 금수운을 계속 맞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운을 살짝 밑에 내려봤더니 운이 중간에 벌금 하고 왔잖아요. 그게 이제 35세 이후로부터 쭉 이제 가보려고 사음이 떴잖아요. 예, 최소한 이분은 잘 나갔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30년 정도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제법 재력이 쌓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74세인데 사화운이 와 있어요. 그쵸? 70부터 74세까지가 사화운이에요. 그게 사화운이 와 있는데 지금은 딱 사화운이니까 아직까지 사화운이고, 또 내년에도 잘 알지만 을사 병호정미잖아요. 오늘 갑진이죠. 그런 걸 봐서 이분은 운이 아직도 그 재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봐서 괜찮고, 특히 또 제가 신약 사주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감흥이 곧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럼 이제 우리 제 절에 올려놓은 구역을 써가지고 기도 중에 있고 올려놨어요. 끝나면 내가 붙여줄 건데. 그래서 이분이 신약 사주는 재운이 많이 작용을 한다 했는데, 다행히 올해가 갑진년이고 내년에 을사 병호 또 정민년까지 이어지니까 한 몇 년간은 괜찮죠, 그죠? 그렇게 사주 원국에도 봤더니 해묘가 또 있어. 희한해요. 또 있어요. 그렇죠? 희한하죠. 자, 사주에도 해묘가 있더니 오주에도 해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가 해결이구나. 미가 해결. 네. 그래서 미일 계약을 미리 하거나, 딱 보고 양날 딱 보고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년 미월에, 늦어도 내년 미월까지는 분명히 해결될 것이고, 그 전에더라도 방향을, 자, 선한방이라든지 양띠생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또 하다 보면 양띠생이 왔는데, 이제 친구라든지,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금방 그 사이, 나 땅 살라고 그랬는데, 누가 땅 살라고 뭐, 시골 땅 받아라는 사람이 있었나, 이런 데는 되는 거야. 그런 깎이지요. 이분은 약간 땅이 시골에 있는 땅이더라고요. 신도가 응. 농지 농지도 되죠. 뭐 맞아. 농지, 그거 지금 파는 게 농지예요, 농지. 밭에.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에, 이 케이스는 인성이 제대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미토리가, 그게 관련돼서, 사항이 딱 떨어지게 되겠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 하면은, 이왕 우리가 이제, 공부 중에가, 현재가, 병화는 우리가 평간성이죠. 평간성은, 어지형에 들어가는 거죠. 9번. 오늘은 9번에 대한 것보다는 옆에 있는 현재, 현재.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 7번이죠. 정관은 5번. 그쵸? 묘는, 정인은 6번. 아니다. 정인이 5번. 정관이 6번. 그 다음에 변대 7번. 그게 5, 6, 7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뭐냐? 사고형이야. 항상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분이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분. 그런 분들이 되게 또 제가 신기해요.
어, 대대신경은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잖아요. 왜 재성이 많으면 편재와 가깝잖아. 그러지, 그래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다신약은 걱정을 많이 하는 사고형에 가깝다. 그럼 이제 공부는 오늘 우리 공부 초점은 사고형 하나 봐야 되니까 자 4번은 5, 6, 7이 4번이 그랬죠? 5번은 정인. 정인. 정인은 좋은 장점이 뭔가 하면 거리를 두고 뭘 추구한다? 지식을 추구한다 돼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기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좀 두지만 홀로 앉아서 지식을 많이 추구한다. 그런데 심하면은 직급 너무 들어가지고 회피. 어느 뭐로 회피합니까? 머릿속으로 회피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상상 체계로 빠진다. 그러면 분열정성이라고 조현병과 등지 걸릴 수 있다 해서 2단계, 3단계는 변적인 단계고 1단계 좋죠. 자기가 거리두고 자기 혼자서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 분이 좋은 그렇게 만약에 상상 체계로 빠져가 있고 분열증이 많이 있고 조현증이 많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주를 딱 봤는데 뭐가 많아요? 정인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정인이 확연히 많은 사람은 2번, 3번을 조심해라는 것이. 그게 뭐냐 우리한테는 그 뭐에 해당됩니까? 자기한테 2번, 3번이 뭐냐면 완전. 인성종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많으면은 이 공상망상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게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잘 안 됩니까? 움직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활력 8번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열정, 즐거움, 도전적, 자신 강화, 자신을 강화시키는 이걸 가면 돼요. 그 대신에 역동 반대편으로 7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산만하고 포근복직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 놓을 것이 인성은 일단은 상상세계로 빠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인성에서 나오면 더 나갑니까? 급제로 나가잖아요. 급제로 나가가지고 급제는 열정이고 막 그런 거 항상 도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좋겠다. 5번 인성이고 2번은 인성보다는 뭐가 많았어요? 인성보다는 제가 많았지. 재성이 많았죠. 그죠? 재성 편제가 많으니까 편제로 7번을 7번. 7번 그렇게 인성은 뭐냐면 생각을 하더라도 상상을 많이 하는 거죠. 상상을 많이 하는 건데 7번은 뭔가 하면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강의 중입니다.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 강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7번, 즐거움, 원래는 7번은 즐거움이고, 호기심이고, 이렇게, 담겨 있는데, 2단계는, 이제 즐거움이 너무 지나치게 하면 고통을 회피하잖아요. 그 고통 너무 회피하니까, 그, 꿈은 이 고통에서 막 돌아가는 거라. 그것도 안 좋잖아요. 사람이 고통에 직면해야 돼요. 근데 너무 고통을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 몰라. 이렇게 하잖아요.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7번이 거의 심해지거나 하면 자꾸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귀찮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적개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기도 하고, 막 잊으려고. 꿈도 하고. 혹은 술 마십니다. 폭식돼 버려요. 그 다음에 결국에서 공격적인 태도로 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 그럼 이분이 어디로 받게 되냐면 활력을 받게 됩니다. 활력은 5번 정인 쪽으로 오히려 정인을 집중하는 거죠.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면 사람이 불안되잖아. 이거를 정인으로 모아서 한쪽으로 집중하고 탐구 열정하고 탐구를 해라.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고 1번 방향으로 가면은 1번은 정비지요. 그렇게 7번이 너무 정제로 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꼼꼼하고 너무 자책하고 우울증 가지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거는 병풍 1번의 나쁜 점, 정제의 나쁜 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제는 나쁜 점이 뭐예요? 너무
자기가 안 푸는 거지요. 쭉 인색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스스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타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 잘못됐구나 하는 그 자책감,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마지막 6번. 6번은 뭐, 5, 6, 7, 6번은 정관이죠. 이 정관은 원래 성실하고 굉장히 충실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음, 음. 네, 강의 중인데 좀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따라 의미로 조금, 그런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돼서 저는 안 불렀어요. 자, 어쨌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1단계 성실함, 충실함, 2단계는 의심. 자, 정관도 의심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일까? 과연 이게 규정이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막 따진다. 그러면 또는 내가 예, 그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구분 쪽으로 가면 좋겠다. 활력. 활력이 뭐예요? 구분은 평화로움이죠. 예, 평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역동, 더 병적인 방안을 가는 것은 3번이다. 3번은 우리가 2, 3, 4 하면 상간이죠. 상간 쪽으로 가면 상간에도 보면 나쁜 그게 뭐냐면 결정장애, 결정을 잘 못하는 거. 의존하는 거. 의심하는 거. 요게 이제 3번의 그 단점인데, 이 단점을 취하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5, 6, 7구나 하는 거, 5번은 어쨌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6번은 조직에 대해서 법적으로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합리적인 게 있는 것이 이걸 따지는 거고, 7번은 다니면서 한다 그랬죠? 네. 여행 다니면서 막 다니면서 이 보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분은 아까 말한 대로 예, 굉장히 많은 것이 재석이 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한 욕구도 많지만 한편은 막 다니셨구나. 정말 다니겠구나 하는 걸. 그리고 그렇지만 다니더라도 이분이 자기가 좀 괜찮은 방향은 정인을 가지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집중하는 거. 그 정인은 기도예요. 예, 그 관계 같은 걸 한번 잡고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아마 기도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성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바로 이어서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교재는 책입니다. 책. 음, 책 페이지가 여러분들 교재가 지난번 시간에 91. 91쪽 91페이지 91페이지 애정 관련 문제네요. 네, 보교서 하겠습니다. 자, 이 오주입니다. 오주. 오주인데 일단 오주부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을류, 을류. 해놓고 볼까요? 자, 을류, 무자, 무진, 무오신입니다. 자, 무진은 이 일주는 무진이고요. 근데 무진이는 무토인데 위에가 무무무를 떴죠 이렇게. 또 자기가 조금 비견성이 떴구나. 그 질문에 여자가 질문하면서 애정 관련 질문을 했다. 그건 뭐냐면 최소한도 바람 피우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누금이 연애도 있고 분리도 있죠. 네. 여기 이제 분지는 원리가 우리 잘 아는 그 조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짐 유가 떴구나. 여기도 유가 떴구나 이렇게. 그런데 상관동안. 연에서 보면 네. 무토일적으로 돼. 무토 일간은 무잖아. 무를 중심에 쓸 때 볼 때 이 유가 신자진 유에서 볼 때게
진에서 보면 급제, 천지, 연이 해당됩니다. 그렇죠? 진을 중심 볼 때, 진 중심에 유가, 뭐가 되냐면, 신자진, 일지, 진을 중심으로 유가, 도화가 해당된다. 근데 이 도화가 뭐냐면, 무토로 볼 때는 상간이 해당돼요. 그쵸? 그래. 상간도 되고, 뭐가 돼? 도화가 됐다. 그래서, 상간 도화가 됐구나. 근데 그게 또 옆 끝에 보면, 분지도 그렇잖아요. 분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지나 분지가 똑같이 그렇게 떴다는 말은, 이것이 뭐냐면 옛날부터 상관과 도화가 동시에 결부되어 있으면 이제 기녀입니다. 기녀라는 거는 그 술판이죠. 술 파는 사람. 여명기 부비 임천부라는 편에 보면 비급이 토출하면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와 다투게 된다. 그래서요. 비급이 토출하면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와 다투게 된다. 곳곳에 도화의 합이 많으면 유진 합금이 돼가지고 도화가 지금 곳곳에 연애 시 분간에 있는 신도 사실 뒤집어 보면 이것도 닭이요, 닭. 그래서 또 보면 여러분 유유가 원래 삼수변을 찍어보면 술주자가 돼. 그 주가 뭐 유가 두 개 보이잖아. 오주에 두 개 보이면 이 사람이 술과 관계되는 알겠다 해서 역칙을 보면 사례 해설을 쭉 보면 무토가 너무 왕성하니까 성품이 아주 도무하고 선량하다. 또 감정적이고 베푸는 것도 많으나 받는 것은 적다. 자기가 많이 베풀지만 받는 것은 적더라. 비견이 남편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 여자가 이게 무진 것 때문에는 남편을 두고 다투는 경우니까 그 자기 무토가 많으면은 자기와 같은 여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사실은 관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무관이잖아요. 근데 관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진토 속에 을목이 하나 보이지. 을목이 하나 있네. 이 관이 있다면 이 관을 하나를 보고 전부 다 막 이 무토리 막 서로 가져가려 하잖아. 그러면 그 남편이 도화를 깔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말하자면 저 한량이죠, 한량. 남편이 한량이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신자된 일주를 볼 때 유금하고 도화라 그랬고 유금이 상관이니 상관도화가 먼저 분주해 있어 가라오케 실제는 가라오케 영업소 근무하는 여성이었더라. 도화가 합이 많아 이성 인연이 매우 많고 그리고 합이 또 유진합금도 있고 합이 사주에 여러 개 있으면은 신자합이죠. 또 이렇게 자진합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합이 많은 사람은 성질이 모질지 못해가지고 어디 딱 거절을 못해. 거절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정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유금은 뭐냐면 을목이 그 유가 있었지요. 그 을목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을류는 남자가 을목인데 을목은 자기 유금이 있잖아. 그럼 을목 입장에서는 유금이 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남자 유부남을 사겠다. 우리 남자를 사귀고 있다. 영술년 묘월에 소송이 휘말릴 징조다. 영술년 묘월에 소송과 관계된 보면 사주원곡에 신자진 수국이 있는데 오절 합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와 항정사주였는데 상관을 원래 보면 관을 때리죠. 그래서 금을 때리니까 을이 유를 때리니 을유 상관이 상관경관으로서 소송에 휘말릴 징조가 있고 소와 상정한 경우는 시비가 있을 날이 없고 이 사람은 병술련 진월에 사귀는 남자 부인이 법원의 가정 파괴범으로 고소해.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만 사례, 대만 사례. 이 사례는 대만 사례입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 결혼하는 사람 봅니다. 압술 여자 사주입니다. 기사, 경호, 임요인데 기토가 이 사람이 여자라 본다면은
연에 보면 각갑이 있고, 분에도 묘가 보이죠. 그게 이제 남자가 세 개 정도가 이제 보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간목은 신이 있잖아요. 그 유부남. 둘째 남자, 그래서 유부남에서 다시 만나는 남자는 갑술이죠. 예, 갑술로서 술이 사술 원빈으로 돼가지고, 남편과 두 번째 남편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지만은, 많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해 올 겁니다. 또 마지막에 묘가 있게 묘. 그 묘는, 지금 현재 남편도 마음에 안 들면 마지막에, 묘로 해서 어린 남자. 이는 시분의 어린 남자거든. 이런 남자를 또 사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한 스캔을 한번 해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제6장, 6장 이제 사업 재물편을 보겠습니다. 사업과 재물을 보려면 재성을 중시해 보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재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오주가 정해 앞진 을미 정술 임진인데 을목을 중순에 봤더니 지지가 전부 다 뭐 진술미, 충미, 그다음 진 해가지고 좀 많잖아요. 네 개나 쭉 돼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죄가 많다. 죄다 심리학이다 말은 돈이 많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재물에 지금 손해를 많이 당한 사람이 최근에 어떤 손해를 당했느냐? 시분이 앞으로 그 보면 진술이 중하지요. 이렇게 진술을 중하게 돼 있으면은 최소한도 그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이 갚아야 할 돈이 앞에 있는 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9, 12, 3천만 원, 300만 원 이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될 거고 대만 돈으로 치면 한 300만 원 정도 될 그런 큰 돈이죠. 갚을 돈이 그렇게 되어 있다. 주께 해석 요령, 어려움. 자, 시간의 계기점은 분주가 시주를 충고하는 경우, 진술 중했죠? 진술 중하는 걸 잘 봐라. 이런 경우는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툴 일이 생긴다. 그래서 다투고 난 다음에 손해가 생긴 것이 3천만에서 또 배수로 치면 369로 나가니까 3채야 3천만 원이고 그것이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병술 3페이지 2번 문제. 이해, 기사, 무술, 개축. 자, 기사를 중심으로 기토를 중심으로 빨리 찾아옵니다. 쫙 훑어보면 토가 많지요. 이렇게 토가 이렇게 이 많은 거는 굉장하게 이 분리의 물상이 많아요. 분리가 뭡니까? 떠돌아다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비급이 왕상하고 식상은 보면은 토생 금이잖아요. 금이 안 보여, 그죠? 보고 또 아예 관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금목이 안 보이니까 서로 이 다툼은 없네. 다투는 건 아니구나. 문제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관제구술 문제는 아니다. 비급을 극할 수는 없으니 비급을 극하려면 관이 있어야 돼. 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성이 극할 뿐. 그러니까 관이 날 때야 감옥을 할 건데 감옥 앞에는 없고 다만 돈은 부족하다. 네. 전부 다 토파이니까 돈 하나 놓고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돈은 현재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직장 문제를 물었는데 자, 이 사람이 막 지금 기토가 많단 말은 지금 이제 토가 많단 말은 움직인다. 또 토가 많으면 갈 곳이 많아.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데 얼마나 움직이느냐 했더니 6개월에 자, 4에서부터 4는 우리가 잘 아는 정의는 뭐냐면 생계형 직장입니다. 생계형 직장을 옮기는데 해까지가 6번째라. 그게 나 빼고 4부터 짚어보면 오, 미, 신, 유, 술래 6번째죠. 6개월간에 예, 엄청나게 직장을 3번 옮겼다. 왜? 사회중이잖아요. 사회중이니까 3번 옮겼다. 사회중에 해수 속에 감옥이 있고 정관일이 사하 속에 경금이 있어서 그러면 해수 속에 감옥은 내한테는 관이잖아요. 정관이고 또 사화 속의 경금은 내한테는
상관이니까. 정말. 지지가 사술 사회통속의 상당 기관이 됐죠. 그래서 움직인다. 관이 움직인다 말은 직장 옮긴다 이 말. 그리고 충함으로 또 30일 이내에 또 사회충이 돼 있으니까 또 이제 또 30일 내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비급이 중종한데 관살이 없으면 비급은 많은데 관살이 없어요. 그러면 관살은 뭘 보호해줘야 돼요? 관살은 배를. 죄를 보호하잖아. 관살이 왜 죄를 보호하냐면 관살이 비급을 극해주기 때문에 비급이 죄를 갖다 극하지 못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관살이 있으면 고기야. 죄성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국인데 이 제자가 제자는 맞고 맞아? 제압시킨다고 해서 제국회 하지 못함으로 죄를 보호해주지 못함으로 이 죄가 손상되는 형국이다. 형사고 배상금으로 3천만 원 정도 전유를 받다. 중간에 있는 편제는 비급 형제들 속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형제가 너무 많아 힘들지요. 형제가 많아서 뭐 힘들어 상해요. 형제들 돈은 다 갖다 쓴다. 무토는 현재 급제고 급제는 깡패요. 상대의 돈을 다 강탈당한다. 은행 당구가 바닥이다. 축토 속에 축술형 속에서 개수가 마치 조그만하게 갖고 있는 개수도 축토 속에서 들어가고 말더라. 그게 지금 돈이 바닥 때문에 바닥을 치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자, 결혼 이번에는 잘해서 3번 다음 페이지. 3번. 요 문제 3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잘해서 3번. 재혼 결혼 시기. 자, 병술, 가보, 병신, 무자, 뭐. 자, 남자 사주지요. 남자 사주는 결혼이 언제부터만 해요? 결혼식이 제 결혼식이, 남자는 결혼식이가 언제를 주로만 해요? 남자는 어느 시기? 요즘은 40대. 아니, 요새 것보다도 보통 칩성을 지면 재수운에, 여자, 재수운에, 재운에 많이 가요. 뭐 더불게는 관운도 가는데, 보통 재운에 많이 움직여요. 신장 차이가 없나요? 응? 그 사람의 사주에 신장 신약이 신약 차이 없어 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약인데 재혼을 갔다. 그럼 잘 살까 못 살까? 살아서 장가는 가는데 못 형이 인민구 가는 게 맞지 않나? 살까? 그러게,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이제 신강의 경우다. 그럼 재혼에 가기에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말 맞네요. 자, 사주가 대성이 많다고 인비운을 가라. 그 말이 되는 소리다. 네. 자, 그런데 인비운은 사람이 잘 안 오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이 병신, 재성이 신금이 신자 합되죠. 밑에 보면 신자 합이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자 합의가 딱 꽉 채일 때 꽉 채워지는 거. 꽉 채워지는 건 진운이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해묘했다. 네가 이제 결이 나왔잖아. 이것도 신자 진에 보면 딱 꽉 채워지잖아. 그럼 진년이니까 진은 신에서도 시작되면 4년 후에요. 신, 유, 술, 해, 자까지. 그죠? 자까지. 유, 술, 해, 자. 4년 뒤에 결혼을 하겠는데. 4년 뒤에 결혼하면 바로 숨 넘어가겠죠? 그럼 이때, 보통 다리노에 간다면 안 돼. 사람들이 차라리 뭐 사주 안 먹을 말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는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음, 자월에, 자월에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땡겨줘요. 땡겨주고 그 노력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또 그렇게 또 돼요. 이 실제 자운까지 치면 이제 뭐 진운까지 이렇게 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그렇게 된다. 자, 문자의 막내 동생은 병화로 볼 때 오하는 여동생. 여동생이 됩니다. 자, 여동생이 오한테 오하 좌우충했지요. 그 좌우충이 나쁜데 실제 더 나쁜 거는 이 신을 또 옆에서 보면 인신충하는 있잖아요. 인신충하고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은 오하인데 좌우충에서 교통사고가 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병화가 있고
병신인데 전체적으로 간목이 위에 있고 병화도 도와주고 있어서 정관은 좀 그래도 연월일은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또 자세히 봤더니 오화도 있죠. 그게 전반적으로 화세도 있구나, 인성도 있고 비급도 강한데 일시에 수가 진짜 수가 강하잖아요. 그렇게 돈복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했듯이 신왕지왕이면 부자명이라 했잖아요. 다만 이분은 뭔가 항상 바쁘다만 병신이 원래 굉장히 바빠요. 병진일주가 바쁘고 굉장히 이제 편지를 갈았잖아요.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술 합의돼 있고 신자 수가 돼 있으니까 수화 상징으로 막 되어가지고 굉장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뭘 여기에 보고 싶으냐면 무오가 있잖아요. 무오는 이 오화가 무오 자체를 보면은 양인산이라고 해요. 무오나 무오. 근데 여동생이 지금 양인에 해당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양인이 만약에 재고에 들어가지고 흉하게 이렇게 합의되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좌우충돼서 교통사고를 하는데 10년 전에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 건인데 어쨌든 간에 이 오화가 양인에 해당되죠. 양인이면서 충을 받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양인이 있어요. 자주 일조가 양인이다. 뭐야? 병호나 뭐, 뭐, 요 양인이 자를 만없다. 그때 이제 만약에 자를 만났는데 사주에 신도 있더라 그러면 신자진 되잖아요. 수일이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때 진운이 왔다. 올해가 진운이잖아요. 신자가 있는데 올해 진운이 왔다. 그럼 좋겠나 안 좋겠나? 안 좋. 굉장히 좋지. 실제 올해 병오 병오 일주 있는 분이 계시는데 병오일이 있었는데 시에 그 장가 있었어요. 응? 장가 있었는데 올해 진년이잖아. 그게 신자진 때 붙잖아. 네. 그 좌우충 때려가지고 그 다행히 아이가 죽지는 않는데 일하다가 떨어졌어. 어. 그 다음번에 내가 사례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그분은 기도를 받다가 하나님 이사할 때 이사하기 전에 음, 강화도로 이사 오면서 스님 이사하는데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기도하시는데 괜찮습했더니 꼬막 부적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적을 써주고 부적을 써가지고 올려놔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했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떨어졌는데 수술을 병원에서는 처음에 이제 갈비뼈가 3개 나가기 때문에 수술해야 될 정도인데 실제 보면 수술 안 해도 된다. 잘못 그 신경 잘못 건드렸으면 평생에 반신불수 될 뻔했대요. 의사가 이건 천행이다 천행. 이게 응. 하늘이 덥지 않고 이게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냥 벗겨놔주라고 그러지. 그걸 너무 놀려가지고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이제 요런 케이스가 보면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기도라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자, 아무튼 질병편에 보면 질병편에 보면 여기 나오면 연애자평에 삼명통에 옛날 고서의 고서의 질병편에 보면 임계해자가요 손상을 받잖아요. 임계해자가 손상을 받으면 임계해자가 뭐를 손상을 받은 거? 임은 뭐를 받아요? 병하고 개는 정계충, 어? 네. 해는 사해충, 자는 뭐예요? 좌우충 이렇게 해서 충을 명령을 받으면 뭐가 무슨 발생한다고? 흡성, 장염, 콜레라, 설사, 탈장, 소장, 질병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간목은 뿌리가 없고 자, 간목이 뿌리가 없는지 볼까요? 간목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간목 사주 간목이 오하면 뿌리가 없지요. 뿌리가 없는 게 풀타pos잖아. 풀탄 나무잖아. 이렇게 이제 간목이 뿌리가 없고 설기가 심하고 반당현이 떠있습니다. 오죽계 전체가 화설이게 많아가지고 바짝 말랐지요. 토가 말랐으니까 위장병. 그렇게 사주 딱 보자마자 오줌 사주 보자마자 그 뭐가 토가 너무 많고 토도 있고 뭐
불이 너무 세. 바짝 말랐잖아. 바짝 말라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토, 토하고 무토는 비위에 해당되거든. 그게 바짝 말라가지고 뭐가 없다? 소화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야. 병이 나올 수 있고, 비경련도 발생할 수 있고. 예. 적당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중화가 돼야 되는데, 한쪽을 쏠리면 그렇습니다. 자, 본주, 시주의 무자인데, 예, 아까 말한 대로 좌우충, 이렇게 때려지면, 보성통, 설사, 복통, 이렇게 일 수가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의학적인 일인데 과거에 체계를 나오고 신기하죠? 이런 내용, 뭐, 설사, 복통, 이거 사줄 보고 옛날부터 이 삼명통의 책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것이요. 불과, 자, 인연이 있으면 얻게 되는 것이요. 인연의 다음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걸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4분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